사람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에 선풍기, 냉장고 문까지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보다 밤에 몰래 버리는 대형 폐기물들이 더 골칩니다. 14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웃들은 기본적인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웹툰 전용 도서관이 13일 영산대학교에서 개관했습니다. 웹툰 관련 서적 5,000권을 소장하고 있고 웹툰 체험 학습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오픈 창의 융합실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가을 단풍 구경은 다녀오셨습니까? 단풍으로 곱게 물든 산의 정취를 느끼는 건 좋지만 가져간 쓰레기는 꼭 도로 가지고 오셔야겠습니다. 금정산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대형 폐기물을 차에 싣고 가서 밤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소식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정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천연 기념물과 다양한 식생 등 생태 환경이 잘 보존돼 한 해 500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부산의 진산입니다. 그런데 금정산의 속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50리터짜리 자루를 매일 채울 정도로 쓰레기를 줍지만 산골짜기마다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는 봄, 가을마다 대대적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나선 부산시와 금정산 탐방지원센터, 금정산 보존회와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5월 조개 껍질과 가스버너, 폐 비닐까지 버려져 곳곳에 악취를 풍겼던 금정산은 봄과 가을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거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인근 골짜기마다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문에다가 이 플라스틱 바구니, 이 선풍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못 입는 옷가지에다가 옛날 이 비디오 테이프까지 생활 쓰레기가 금정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안 버리는 게 없으면 도자기, 모니터 너무 심합니다. 이 국립공원 가야 하는 이 마당에 시민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참 서글퍼지네요. 세월 따라 흙에 덮이고 낙엽에 덮여 발견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갈퀴로 긁어내도 끝도 없이 나와 발굴하는 수준입니다.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보다 밤에 차로 싣고 와 버리는 대형 폐기물들이 골칫거리입니다. 감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밤에 산에 올라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부산 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에 저렇게 버려버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안 띄다가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야 보이니까 그럴 때 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자연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난방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아직까지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탄 나는 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부가 줄어 올겨울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에 빨간 고무통이 늘어섰습니다. 안에 든 것은 연탄. 매축지 마을 주민들의 올겨울 버팀목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불로 떼기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할이 이제 오늘 저녁에 두 정했다. 그러면 도로는 저녁에. 방을 데우기 위해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연탄을 관리하고 3kg이 넘는 연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걱정도 달고 삽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똘꼬미 안 그러면 연탄 3개 쓰면 뭐 팔이 억수로 아프거든. 연탄 넣는 게? 연탄 한 장으로 방을 데울 수 있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 가뜩이나 한기가 스며드는 방에서 하루를 버티려면
연탄 3-4장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아끼고 또 아낍니다. 연탄 파는 데가 없고 지금은 그렇게 막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다 대주는 기라. 또 아낀다고 막 하루 2장씩 그렇게 되면 방이 조금 안 뜨시지. 안 뜨세도 이제 좀 아껴 쓴다고 또 써도. 연탄 판매점이 사라지고 요즘은 연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겨울이 시작되면 도움의 손길이 다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연탄 한 장 드는 것도 힘들거든.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지. 우리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부산에서 연탄을 쓰는 가구는 아직도 1000여 곳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 해가 갈수록 후원과 기부는 줄고 있습니다. 예년에 이제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어려워서 전혀 이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그 연탄 수량을 또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탄을 3월달, 4월달 또 늦게까지는 5월달까지 연탄을 드려야만 그래서 완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기업의 후원이 10월달에 이제 12월달에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나눔 활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지는 유독 긴 이들의 겨울. 누군가에겐 존재 자체도 잊혀진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수능일인 14일 부산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겠고 비가 그친 뒤 14일에는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6도, 낮 최고 기온 10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고기압과 저기압의 거리가 가까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으며 오전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의 웹툰 전용 도서관이 영산대학교에 조성됐습니다. 영산대학교는 13일 해운대 캠퍼스에서 YGU 웹툰 전용 도서관 개관 행사를 열었습니다. 웹툰 전용 도서관은 만화 콘텐츠 전문 기업 재단미디어가 기부한 웹툰 신작 도서를 포함해 웹툰 관련 서적 5,000권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또 태블릿 PC를 활용한 웹툰 체험 학습이 가능하고 웹툰 영화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스토리 창작 등을 지원하는 오픈 창의 융합실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부울경의 그 여러 인재들에게 그 웹툰을 제공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했고요. 웹툰 도서관이라는 이런 어떤 창작적인 어떤 공간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산대학교는 부산 지역 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4년제 웹툰 영화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용적 경제성장과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또 금정구의 우수한 교육과 문화 환경의 장점이 고부가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을철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산도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태풍 피해까지 발생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추수를 마친 산물벼가 건조기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을거지가 마무리됐습니다. 농가에서는 1년간의 값진 결실을 맺었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의 올해 쌀 생산량은 벼 재배 면적의 감소와 병충해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의 전체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50헥타르 줄어들었습니다. 농지 전용과 개발 영향이 컸습니다. 전체 생산량도 800톤가량 감소했습니다.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감소폭은 전망치보다 큰 10에서 15%입니다. 가을철 태풍과 멸구 피해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산은 지난 9월 제17호 태풍 타파로 142헥타르의 논이 도복 피해를 입었고 연이어 18호 태풍 미탁으로 2차 침수와 수바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소농가도 보통 보면 한 작년 가면 한 조가리에 한 7, 8가마이 보통 능이 들어졌어요. 비도 많이 오고 멸고도 많이 묻고 완전히 그 절단해서 오보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년간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돌았고 지난달과 이번 달 산지 쌀값 평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올해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가 10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 단체들이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소비자재단과 소비자 권익 포럼이 공동 주최했는데요. 주최 측은 소비자 단체들이 한데 모여 그 해의 소비자 운동을 총정리해 성과를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매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소비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한 개 단체나 한 개 조직이 그 주제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의제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렇게 해서 연결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오후에는 방송 콘텐츠와 시청자 복지를 주제로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주관한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진만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이어 수신 환경의 변화와 시청자 복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세관은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조리용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 장, 시가 24억 원어치를 불법 수입한 혐의입니다. A사는 또 포장상자에 임의로 식품용 기구도안을 표시해 전국의 유명 식품 제조회사와 외식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A사가 국내 납품에 앞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시험 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선이 벗겨지거나 비가 오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부산시가 내년부터 차선 도색과 관리에 대한 각종 지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부터 차선 관리에 대한 각종 지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5억 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25억 원으로 상향해 도료의 등급을 한 등급씩 올려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면 표시의 시인성과 내구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능과 관련된 등급, 그리고 이제 차선과 관련된 네마모드 등급, 이 현행 R3, P3에서 한 단계 더 향상된 이제 R4, 이제 P4로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방서의 제기반사 성능 측정 부분에 6개월이 경과할 시 일주일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또 3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휘도 측정기도 구매해 제기반사 성능을 수시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감리 용역을 도입해 차선 도색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볼 방침입니다. 그동안 차선 도색에 사용되는 도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우천형 도료입니다. 이것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료인데요. 육안으로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을 해서는 안 되는 날씨에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검사 성적서에 날씨와 온도도 함께 기재됩니다. 아무래도 감리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은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나 이제 그런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서면에서 광무교 교차로의 BRT 구간에 우천형 도료 등 높은 등급의 도료를 사용해 시범 시공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AC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와 인증에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지방 보조금 지원 신청자를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는 건물 소유자에게 내진 성능 평가 비용 최대 2,700만 원과 인증 수수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건물 소유주는 오는 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고용률은 57.6%로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부산의 취업자 수는 17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고용률도 1.1%포인트 증가한 57.6%로 2014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부산과학체험관에서 3D 프린터야 놀자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이 3D 프린팅 기술로 출력한 작품을 체험하며 3D 프린팅에 대해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전시회에서는 높이 5m의 대형 3D 프린터를 전시하고 이 프린터로 제작한 교육용 작품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또 관람객이 직접 3D 펜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10시 지스타 2019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코레일 관광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6시 40분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후 3시 해운대 도시재생 포럼에 참석합니다. (11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수능일인 14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10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서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에서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바닷물의 높이도 높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낮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